안녕하세요. 교사 김용환입니다. 오늘은 생활과 윤리교과 11단은 자연과 윤리교과 중 상강입니다. 본 강의는 온라인 학습을 위한 강의입니다. 자연과 윤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고려 대상, 그리고 동양의 자연관과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죠. 1강에서는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서 인간 중심과 동물 중심을 훑어봤었고, 2강에서는 생명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강의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양의 자연관, 유교, 불교, 도교에 있어서의 자연관,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으로서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 그리고 미래 세대의 책임과 배려 윤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자연을 바라보는 동양 사상의 관점을 훑어보죠. 동양 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유교, 불교, 도교 이렇게 됩니다. 유교라면 공자와 명자의 사상을 주로 하고 있죠. 유교에서는 만물이 본래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며, 만물, 자연, 본래의 가치를 지닌다. 여기서 옆에 보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의 경지를 지향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사상, 천인합일. 이때 천이란 것은 하늘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바로 자연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연을 의미합니다. 천, 자연과 인, 사람은 하나로 합해진다. 즉, 조화를 이룬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공자의 사상이죠. 천인합일 사상. 두 번째, 자연의 생명력을 도덕적으로 해석하였으며, 인간이 자연을 본받아 다른 존재와 타인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천의 덕목으로서 인을 강조하죠. 불교의 관점 봅니다. 불교에서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윤회설입니다. 모든 존재가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연기론을 주장하면서, 연기론, 모든 만물의 생성, 변화, 소멸 이런 것들이 바로 원인과 조건의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사상이죠. 즉 모든 만물은 서로 원인과 결과가 조건이 되고 결과와 밀접하다.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합니다. 이 만물의 상호 의존성, 바로 연기설입니다. 더불어 이런 연기설을 바탕으로 계속 인간은 윤회, 계속 삶 자체가 반복되어 나갑니다. 다음 둘째, 불살생의 계율에 따른 생명존중사상. 불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 바로 불교의 5가지 계율 중 하나죠. 생명존중사상. 그리고 무소유의 가르침에 나타난 금약정신, 무소유. 바로 불교에서는 무욕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의 근본적인 인간의 삶은 고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 즉 무소유의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고요. 금약생활, 근검절약하는 생활, 정신 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근검생활을 통하여 환경 친화적인 사상과 생활을 강조하죠. 세 번째, 도가의 관점입니다. 자연이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의, 이 목적은 인간이 인위적인 겁니다.
인위적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어떤 삶, 우리가 무의 덕목이라 합니다. 무의, 인위적인 것이 없다. 즉 자연의 이법대로 살아가는 것, 자연과 조화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무의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무목적인 질서, 무목적,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목적이 없대기죠. 바로 자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목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의식주로 만든 인위적인 것을 말합니다. 자, 무의자연을 추구하여, 즉 자연스럽게 자연의 이법에 따라 살아감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인위적인 의지나 욕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연의 이치와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도가는 바로 자연의 이법,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자연의 이법 법칙인 도에 따라가는 삶을 강조합니다. 자, 유교, 불교, 도가 모두가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강조합니다. 동양사상의 자연과 조금 더 훑어보죠. 자, 자료 보라서 보죠. 제일 위에 있는 지문. 자신의 마음을 남김없이 실현하는 자는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면 하늘을 이해한다. 바로 하늘. 바로 인간은 본성 자체는 하늘이 이치 천리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 자, 하늘 자체가 바로 인간의 본성의 근원이면서, 바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바로 근본이 됩니다. 마무리 근본이 된다. 자, 하늘이라는 것을 중시하게 되면 이와 같은 유가사상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간직하고 자신의 본성을 기르는 것은 바로 하늘을 승리한다. 하늘이 갖고 있는 하늘의 이법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에 개의치 않고 다만 자신의 몸을 닦아서 수신수기하여 이 명은 바로 천명입니다. 하늘의 이치에 따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명을 세우는 올바른 방법이다. 명을 세운다. 정명사상,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 얘기죠. 자, 명제사상, 유가사상. 자, 유가사상은 바로 하늘, 천의 이치에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보죠. 온갖 모든 중생은 뭐 불교의 용어죠. 모든 중생이 다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이거들. 자, 나의 어머니다. 바로 연기설이죠. 모든 중생은 자기 자신과 같이 인연의 관계다. 전생에 나의 아버지였고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인연의 관계. 그들을 잡아서 먹거나 해치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거나 해치는 것이며 또한 나의 잇몸을 먹는 것이다. 바로 그렇죠. 동물이나 이웃이나 전전정생에 모두가 여러분들의 부모였었고 여러분들 형제였었고 여러분들 자신이었습니다. 자, 바로 연기설, 윤회설이 바탕이 되죠. 모든 땅과 물은 다 나의 잇몸이었고, 그렇죠. 인간은 죽게 되면 땅과 물과 같은 공의 상태로 바뀝니다. 이것이 다시 육체로 태어나갖고 세계의 관계로 다시 환생하게 되죠. 다시 태어나죠. 이것이 바로 윤회사상입니다. 자, 모든 온기와 존재는 다 나의 본래 몸이다. 자, 윤회설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사상. 자, 세 번째 질문부죠. 스스로의 덕을 소정이 품고, 스스로의 덕, 자연의 덕이죠. 소정이 품고 화합의 마음을 키우며 천지자연에 따르는 자, 자연의 이법, 도에 따르는 것, 자연의 이법에 순종하는 자를 진인이라고 한다. 바로 도가 있어서 이상적 인간상입니다. 진인, 신인, 진인 그러기도 하죠. 눈에 비치는 대로 사물을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들으며, 즉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되 본심으로 돌아간다. 즉 자연의 이대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자는 그 마음이 무심하여 밧줄처럼 평탄하고 그 변화는 자연에 따른다. 자연의 이법에 따른다 얘기죠. 따르고 있어서 사물에 거역하는 일이 없다. 장자, 도가
해벨사 사상입니다. 밑에 설명 보죠. 유교에서는 하늘을 인간의 선한 본성의 근원으로 봅니다. 즉 하늘. 자, 하늘의 천리가 바로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본성입니다. 예, 성정리선이라고 하죠.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하늘의 이법, 하늘의 천리를 갖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선하다, 성선설적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본받아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 인간이 자연천을 본받아 타인을 사랑하는 삶, 인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앞에서 배웠죠. 전인 해빌사상입니다. 불교에서는 마무리 상호 의존성, 마무리 상호 의존성은 뭡니까? 인과 연, 즉 연기설을 말하죠. 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기고 변화되고 소멸하는데 바로 인연의 관계, 상호 의존성을 강조합니다. 마무리 상호 의존성, 즉 연기에서, 연기설에서 비롯된 사랑인 자비 실천을 강조합니다. 자비, 무조건적인 너그러움, 사랑을 말하죠. 그 다음 도가에서는 자연의 흐름, 바로 조조도, 자연의 흐름, 자연의 대섭리 이법에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는 삶, 자연의 순리는 도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은 무의자연의 삶입니다. 자연과 조화된 삶을 강조하죠. 자, 그러면 환경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을 알아보죠. 자, 이 내용들은 쉽습니다. 그러나 학술적인 용어 한문 정도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환경문제의 원인 보죠. 첫 번째, 자연을 오직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도구적 자연관 출제했어요. 인간은 주체고 자연은 인간 생활을 위한 도구다. 바로 도구적 자연관, 인간 중심주의죠. 혹은 이분법적인 사고라고도 하죠. 앞에서 배웠죠. 예, 인간 중심주의. 예, 바로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산업화와 도시화로 오염물질이 토양, 수질, 대기를 오염시키고 또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남획으로 자연을 남용도에 사용하는 것, 남획으로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와 같은 생태계 파괴가 발생합니다. 자, 생태계 파괴는 바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바로 오염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무분별한 자원 개발, 남획으로 인하여 바로 자연이 훼손되고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이와 같은 생태계 파괴가 일어납니다. 자, 환경 문제의 특징 보죠. 자, 지구의 자정 능력 출제세요. 자, 지구의 자연은 스스로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을 해도 스스로 평형 상태로 들어옵니다. 이걸 우리는 자정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사슴이 100마리 있는데 자, 120마리가 됐다. 자, 우리가 20마리, 30마리 묵었다. 그러면 90마리 남았죠. 다시 새끼를 낳아갖고 100마리로 돌아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식물이나 동물들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갖고 원상태와 균형의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나치게 자연을 갖다가 훼손시키면 이런 자정 능력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자, 지구의 자정 능력을 넘어서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다 두 번째,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초국가적인 성격입니다. 이 환경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이나 국가의 문제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입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온 지구 전체가 환경오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이 환경 문제는 바로 개인 혹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 즉 세계 윤리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원인으로 환경 문제가 발생하여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가리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장시간에 걸쳐 발생할 만큼 다시 회복하고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 환경오염은 특히 다섯 번째, 현 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이 환경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환경은 현재도 보존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까지 보존해야 됩니다. 자, DNA 배우는 여러분들 책임윤리, 요나스의 책임윤리에 대해 다시 얘기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의 윤리적 문제 보죠. 현재 바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현상을 말합니다. 자, CO2가 발생함으로써 바로 지구온난화 현상되는 것을 말하죠. 자, 원인, 기후변화란 자연적 요인 또는 인간 활동의 결과로 장기간으로 기후가 변하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 지구가 온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극지방에 얼음들이 다 녹고 있습니다. 극지방에 얼음이 녹으니까 수증기가 많아지고 물이 많아져 갖고 여러 가지 지구에서 갖고 장마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 CO2 써서 CO2 온실가스의 작용으로 지구 표면의 기온이 상승되는 현상인데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와 석탄 같은 것,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와 산림 파괴 등으로 온실가스 CO2 등이 급증하면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자, 아까 얘기했죠. 극지방에 북극과 남극에 얼음들이 녹아갖고 물이 많아져갖고 해마다 홍수, 그 다음에 또 갑자기 가뭄,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식량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교란되며 새로운 질병이 또 유행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하여 저지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뭐 쉬운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기후정의 보죠. 기후정의란 기후변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실은 정의로 기후변화 문제를 형평성의 관점에서 형평성, 즉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기후에서 정의로움, 이 정의는 바로 저스티스, 정의로움을 말합니다. 올바름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기후변화의 피해는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끼친 개발도상국과 경제적 약자에게 훨씬 크게 나타나는 데서 기후정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의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어린이, 노동자 등 즉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 취약계층이 받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필요합니다. 자,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보죠. 아까 얘기했죠. 기후 문제, 환경 문제는 바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라고 했죠. 먼저 기후변화 협약 1992년도 기후변화 협약을 맞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합니다. 최초로 온 인류가 92년도부터 환경문제, 기후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자, 제일 밑에 보죠.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여러분들 적어 놓기 바랍니다. 이때 리우 환경회의가 열리면서 자, 경제개발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을 보존하면서 경제개발하자.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자,
경제 개발하다 보면 자원이 남용돼 갖고 환경이 파괴되고 해서는 되는데, 자, 환경이 보존되면서 경제 개발하는 방법을 찾자. 이것이 바로 92년도 뉴 환경회의에서 강조한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메모하여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죠. 자, 교토 의정서 중요합니다. 1997년도 교토 1번이죠. 1번 의정서. 기후변화 해박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교토 의정서를 마련합니다. 자, 이 교토 의정서는 보죠. 교토 의정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선진국, 공장이 많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설정하고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나라마다 탄소를 갖다가 배출할 수 있는 그 양을 갖다가 정해놓죠. 그럼 공장이 많은 선진국은 탄소 배출량이 그들 나라에 허용된 만큼 지나치게 하게 되면 벌금을 매기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과들은 공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그 양만큼 사용하지를 못하죠. 자, 여기에 관한 내용은 밑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나옵니다. 이때 자세하게 보죠. 그 다음 그 밑에 파리협정 2015년도 최근이죠. 5년 전입니다.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발도상국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자, 개발도상국의 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 바로 파리협정입니다. 자, 앞에 교토의정서에 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보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변화 해박에 따라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나라마다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량 의무 달성을 위하여 자국의 기업별, 부분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이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나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는 것 하는 제도입니다. 자, A라는 나라가 예를 들면 공장을 돌리다 보니까 그 나라가에게 허용된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보다 많을 때는 자, 그 많은 것만큼 다른 후진국가, 그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은 후진국가로부터 돈을 주고 그 배출권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사는 것을 우리가 매입한다 얘기입니다. 이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제 지나치게 온실가스, 지구온난화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논리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 경쟁 논리죠. 환경 문제에 도입함으로써 돈만 지불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 즉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도 온실가스 많이 배출해갖고 환경시키는 거 큰 책임 없다. 왜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위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당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잘못된 의식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여기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의미는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밑에 나오는 연화세의 책임 윤리가 주가 되죠. 환경 문제와 미래 세대의 생존. 자, 환경 문제도 미래에 바로 보존돼야 되고 또 미래 세대, 우리 인류도 미래 세대에 생존해야 됩니다. 자, 첫째,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의 생존 및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되었습니다. 자연 환경이 오염돼 갖고 파손되어 보면 우리 미래 세대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인간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자연 환경입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먹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 자연을 보존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후변화, 환경 오염이 지속되면 미래 세대는 깨끗한 환경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도 없고 생존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온전히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온전한 자연을 물려주기 위하여 환경 보존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인류는 하나의 연속된 세대로 이루어진 도덕 공동체며 어느 세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 인류의 공동자산인 자연환경을 남용하고 훼손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일의 3, 4번 이것이 바로 밑에 나오는 요나스의 책임윤리입니다. 자, 이 책임, 온 인류가 책임져야 된다. 자, 온 인류가 책임져야 바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온 인류가 책임지는 것, 이런 윤리를 우리는 세계윤리라고 합니다. 자, 요나스의 책임윤리 보죠. 인류 존속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현 세대가 인간 자체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생존하는 것, 그 책임을 강조하면서 현 세대가 가진 책임은 1차적으로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고 현재도 살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도 존재할 수 있는 그 책임이 현 세대에 갖고 있다 이 얘기죠. 2차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 그들의 삶을 질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바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환경도 보존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올바르게 보존하여 미래 세대가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물려줘야 된다. 이런 책임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요나스의 책임윤리입니다. 자, 요나스의 책임윤리의 핵심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무엇에 대한 책임이냐? 인류와 환경입니다. 자연입니다. 현재의 인류와 자연도 생존하고 보존되어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인 미래 세대도 생존되어야 되고 그들이 살아가기 위한 바로 환경도 보존하여 물려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요나스의 책임윤리입니다. 꼭 이 개념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댕스의 배려윤리 보죠. 우리가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환경을 보호하는 행위는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가치 있는 행동, 즉 미래 세대 후손들에게 이익을 주는 가치 있는 행동이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해갖고 물려줌으로써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다. 자, 이런 행위, 바로 그들을 배려하는 일이죠. 바로 배려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 배려윤리 바로 요나스의 책임윤리와 밀접하죠. 다음은 환경보존과 개발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 환경을 보존하는 것. 자, 경제개발하면 자연환경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 개발론과 보존론의 입장. 자, 개발론, 자연을 도구적 가치를 지니고 인간 생활을 위한 도구다, 수단이다. 를 지니며 도구적 자연과이겠죠.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는 자, 경제 개발하게 되면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그게 따라갖고 환경 자연이 훼손되죠. 환경 문제는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자, 자연 개발을 주장하는 것, 개발론입니다. 이런 개발론이 주장하게 되면 환경이 파괴되죠. 그들은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보존론. 자, 환경을 보존하는 겁니다. 개발론은 경제를 개발하는 거고, 이 보존론은 환경을 보존하는 겁니다. 자연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과 스스로 자연 자체는 그 존재함으로써 가치가 있다. 앞서 배웠죠. 생태계적인 바로 생태중심주의죠. 점과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큰 이익이라는 점에서 자연 보존이 중요하다.
자, 이 두 가지가 서로 팽팽하게 대립이 됩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력양식 바로 앞에서 배웠죠. 1992년 뉴 환경회의에서 한 지속 가능한 바로 환경 보존 가능한 개발, 이 개발은 바로 경제개발론입니다. 환경을 보존하면서 경제개발하자 이 얘기죠. 이 개발론과 보존은 양극단적입니다. 자, 그게 다시 결론이 이번에 나옵니다. 경제개발과 환경보존 사이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보존되고 지속가능한 발전, 개발을 개념이 등장합니다. 언제 했습니까? 1992년도 뉴 환경회의입니다.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아까 얘기했죠? 지속가능한 바로 개발. 뉴 환경회의 계속 되풀이되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 미래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생태 지속 가능성의 범위에서 생태가 계속 유지가는 자연이 보존되어가는 범위에서 환경 개발을 추구하는 것. 요라다가 몇입니까?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얘기죠. 개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개발과 보존을 양자택일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의 관점이다. 환경을 보존하면서 인간 자신, 경제도 개발하는 것.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 보죠. 개인적으로는 에너지 전략,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친환경적인 소비를 함으로써 자원이 남용안됨으로써 우리가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개발하여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법을 엄격히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확대해야 됩니다. 즉 친환경, 환경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 등을 신소재를 개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국제적으로는 파리협정, 람사르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등과 같은 국가 간 협의와 탄소 배출권 그림 제도 아까 했죠. 일본의 교토 협정, 녹색 기후기금, 녹색이란 단어는 환경보존입니다. 환경문제 녹색입니다. 기후기금 등과 같은 제도나 기구를 통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우리는 환경을 보존하면서 경제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강의한 내용은 11단은 자연과 윤리 중 상강으로 동양의 자연관, 자, 동양 자연관, 유기적인 자연관이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삶, 유기체적인 자연관입니다. 그 다음 환경 문제 중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량, 교토협정 아까 배웠죠. 교제협약, 그 다음에 요나스의 책임윤리, 다딩스의 배려윤리, 인류뿐만 아니라 환경 자체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인류가 생존하고 자연이 보존되는 그런 윤리, 책임윤리, 바로 배려윤리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강의하였습니다. 자, 2단 여기에서는 탄소 배출 내용, 요나스의 책임윤리와 다링스의 배려윤리 등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는 12단은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